예, 그럼 계속해서 시장 상황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봤던 기사를 토대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금 유입도 많이 되고 가장 매력적이더라라는 제목과 함께 그런 기사를 봤는데 참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이니까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 우리 한국 증시의 매력도에 대한 이야기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주까지의 그 통계를 보면은요, 사실 이제 그 이번 달에 그 글로벌 투자자금이 매수한 우리나라 주식 규모가 7억 7,1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네.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이제 1위 기록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이제 순매수 규모가 컸고요. 이달 들어서 보더라도 사실 코스피 시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지속이 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악재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입은 계속된 셈이고요. 사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코스닥은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도 사실 양시장을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로 외국인이 400만 주 이상 샀거든요. 네. 사실 뭐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지금 일부 종목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그 원인을 꼽자면은 일본의 이러한 뭐 경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뭐 이제 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이익 성장률 지표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좀 반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예. 이러한 인식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물론 이게 그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과연 이런 매수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 이 IT 대형주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 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래도 좀 좋다고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고 오늘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중에 절반은 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외국인의 대형 IT주 러브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도 한번 보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호재가 좀 나왔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투자 의견을 바이로 이제 바꾸면서 예. 오늘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그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번 7월 20일까지의 잠정 수출 그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특히 부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니까 이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아직까지 수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데, 다만 수출이 4분기로 갈수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이런 수출 부진이 3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표를 놓고 봤을 때도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또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의 받는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반도체 수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장 큰 이유는 디램 가격의 반등 기대에 역시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역으로 반도체 업종에는 오히려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삼성전자 주가를 보더라도 뭐 외국인들 사지만은 주가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거의 연중 고점 수준이에요. 네. 사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그 DM 현물가의 급등세, 사실 단기적으로 25%가 올랐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하고도 네. 같이 이제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반도체의 단가가 현물 가격에 이어서 이제 계약 가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계약 가격까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승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가장 중요한데 네.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 부분이 수출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수출도 이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겠고 결국 이러한 큰 그림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미리 좀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님 설명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산다기보다는 물론 시총 1, 2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좀 편중된 느낌은 지울 수가 없겠네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저 시장의 좀 괴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만 놓고 보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단 말이죠.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급이 일정한 종목으로 쏠려 있다는 거를 이제 반증해 주는 그런 네. 증거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일부 종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여기 이제 플러스 하자면은 뭐 금융주 쪽으로 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 매수가 들어온다기보다도 특정 종목,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또 방금 보니까 SK하이닉스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네요.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글쎄요, 장 마감까지 어떻게 갈지는 또 워낙 많이 그동안에 연속으로 많이 올라서 SK하이닉스 좀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중에 내일이 좀 중요한 날짜가 될 것 같아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그 화이트리스트의 빼내 만에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이 24일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뭐 실무자들이 한일 간에 만나지는 못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여기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파악해야 됩니까? 일단 뭐 내일이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돼서 의견 수렴의 어떤 그 마감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다면은 WTO 일반 이사회 오늘 이제 아마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출 규제 관련 사안이 논의가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측 대표가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후쿠시마 관련 그 수산물 예. 그 이제 그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표가 요번에 이제 역시 중책을 맡았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제 여론을 살피면서 뭔가 굉장히 그 치열한 압박과 대화를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당분간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당장 뭐 양국이 이제 뭐 좀 스탠스를 바꾸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현 수준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일본도 지금 금방 뭐 이제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고 품목을 늘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일단 뭐 오늘 내일 그 있을 뭐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그 이제 뭐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아마 진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추가 수출 규제가 단행이 된다면은 역시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제외 이후에 그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아마 단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그럴 가능성이 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미 지금 관련된 품목들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예. 이미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가 장비 또 이제 기계 이런 쪽의 업종이 아마 그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품목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 품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출 규제 뭐 이런 또 맞대응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양국의 갈등이 이제는 장기화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양국 모두 피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미국에서도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은 그 장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어떤 국제사회의 중재라든가 또 이제 미국이 나와서 이제 뭔가 양방의 어떤 그 양국의 어떤 갈등을 좀 이제 조정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수출 규제도 뉴스를 계속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이벤트가 많아서. 다음에 만났을 때 여쭤보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 FMC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비둘기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아니면 좀 웅크러들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날개 펴올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약간 그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매달 뭐 이제 그
이제 뭔가 녹화를 해야 되는 사내에서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녹화를 했습니다. 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안 할 가능성.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는데 네.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약간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뭐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9대1 정도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미국 시장이라든가 모든 방향성은 0.25%의 인하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서서 우리나라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렸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책상 재정하고의 통화의 공조가 이번에는 뭔가 좀 잘 맞아떨어지기 위한 예. 어떤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인가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 하반기 증시에도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는 이러한 금리의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런 이제 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과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각국이 전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역시 이제 경기의 반등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이러한 경기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변수는 추경이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예. 이것만 좀 잘 된다면은 사실 생각보다 좀 빠른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 좀 이게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조금 네. 더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전 이의 가능성에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금리와 관계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좀 이제 호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도 저는 좀 하반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영상 찍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금리 인하하겠다고 한다고 한 영상에서 25bp나 말씀하셨어요? 50bp 말씀. 사실 아직까지 50bp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무리고. 이번에는 25bp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시장 영향력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